실리콘밸리에서는 바이블로 불리는 책이 있습니다. 구글, 아마존, 넷플릭스 같은 최고의 기업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그 비밀을 담고 있는 책. 수많은 PM과 리더들의 책장에 꽂혀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읽히는 책. 바로 마티 케이건의 임파워드입니다. 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왜 우리 팀은 시키는 일만 하는 기능 공장이 되었을까? 왜 우리는 밤새워 제품을 만들어도 시장에서 외면받을까? 어떻게 하면 팀원들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 일하게 만들 수 있을까? 오늘 이 60분짜리 영상은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겁니다. 단순한 책 요약이 아닙니다. 지난 6년간 AI 스타트업에서 구르며 제가 직접 필사하고 제 생각을 덧붙여 완성한 Core Event AI 버전의 임파워드 완전 정복 가이드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평범한 팀을 비범한 팀으로 바꾸는 구체적인 프레임워크를 얻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책의 시작은 우리에게 아주 뼈아픈 질문을 던집니다. 대부분의 회사 IT팀, 제품팀은 사실 진짜 제품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기능 개발팀, 영어로는 피처팀이라고 불립니다. 겉으로 보기엔 비슷합니다. PM, 디자이너, 엔지니어가 함께 일하죠.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기능 개발팀은 위에서 내려온 기능 목록과 로드맵을 받아 그것을 시간 안에 잘 만들어내는 것, 즉 산출물에만 집중합니다. 그 기능이 시장에서 성공했는지 사업에 정말 도움이 되었는지는 그들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미션은 딜리버리, 즉 배포 그 자체니까요. 이런 팀의 PM은 사실 프로덕트 매니저가 아니라 프로젝트 매니저에 가깝습니다. 이미 정해진 답을 그저 관리하고 있을 뿐이죠. 많이들 익숙한 풍경 아닌가요? 반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임파워드 제품팀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만들어야 할 기능 목록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풀어야 할 문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전적으로 팀에게 달려 있습니다. 스스로 가설을 세우고 실험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낼 권한, 즉 임파워먼트가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산출물이 아닌 성과, 즉 비즈니스 결과로 평가받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기능 개발팀은 시키는 일을 하는 용병팀이고 임파워드 팀은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미션팀입니다. 책임이 아닌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는 팀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의 팀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이상적인 임파워드 팀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책은 그 시작이 강력한 제품 리더십에 있다고 명확히 말합니다. 리더는 팀에게 영감을 주고 관리자는 실행을 돕습니다. 임파워드 팀을 위한 리더는 4가지 핵심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첫째, 제품 비전과 원칙입니다. 우리가 3년, 5년 뒤에 만들고 싶은 미래는 무엇인가? 우리 제품이 고객의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 비전이 바로 팀을 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나침반이 됩니다. 둘째, 팀 구조입니다. 최고의 선수들을 모아놓는다고 최고의 팀이 되는 게 아니죠. 각 팀의 역할을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협력하게 할지 그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리더의 일입니다. 셋째, 제품 전략입니다. 비전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경로를 그리는 것입니다.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포기할지 냉철한 선택을 통해 통찰을 실행으로 옮기는 과정이죠. 그리고 마지막, 넷째, 제품 에반젤리즘입니다. 리더는 우리가 왜 이 일을 하는지, 우리의 비전과 전략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끊임없이 설파하는 전도사가 되어야 합니다. 유명한 BC 존 데어는 말했죠. 기업에는 용병팀이 아닌 미션팀이 필요하다고. 미션팀은 바로 이 에반젤리즘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리더십의 또 다른 핵심 축, 어쩌면 가장 중요한 활동, 바로 코칭입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회사의 성공은 제품에 달려 있고 성공적인 제품은 훌륭한 제품 개발팀만이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코칭은 평범한 사람들을 모아 비범한 제품팀으로 변화시키는 활동이다.
멘토는 지혜의 말을 나눠줄 뿐이지만 코치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손을 더럽혀가며 직접 가르쳐준다. 코칭의 본질은 인재 양성입니다. 팀원이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관리자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죠. 하지만 많은 관리자들이 이걸 잘 못합니다. 특히 불안정한 관리자들이요. 그들은 팀원의 성장을 자신의 위협으로 여깁니다. 팀의 성과를 가로채거나 반대 의견을 억압하죠. 이건 오만함의 문제가 아니라 불안정함의 문제입니다. 진짜 훌륭한 리더는 겸손하며 끊임없이 자신과 팀의 성장을 갈망합니다. 코치는 팀원이 스스로의 잠재력을 깨닫도록 돕는 거울과 같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편안함을 느끼는 영역을 넘어서도록 등을 떠밀어 줘야 합니다. 물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억지로 강요해선 안 되겠죠. 그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이해하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솔직해져야 합니다. 잘한 것은 모든 사람 앞에서 아낌없이 칭찬하고 개선할 점은 단 둘이 있을 때 사탕발림 없이, 하지만 진심을 담아 전달해야 합니다. 공개적으로 칭찬하고 개인적으로 비판하라.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코칭해야 할까요? 책은 PM을 평가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프레임워크를 제시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팀장이든 팀원이든 이 프레임워크를 통해 스스로를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뉩니다. 제품 지식, 프로세스 기술, 그리고 사람을 다루는 기술. 첫 번째, 제품 지식입니다. 우리 고객이 누구인지, 우리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우리 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우리 제품이 기술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말합니다. PM은 이 모든 영역에서 전문가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책에서는 신규 PM이 궤도에 오르려면 이 3개월간 하루 서너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희 주니어 PM에게 한 달 동안 하루 8시간씩 써서 궤도에 오릅시다 라고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뜻이죠. 두 번째, 프로세스 기술과 기법입니다. 엔지니어에게 개발을 요청하기 전에 아이디어에 숨겨진 리스크를 찾아내고 해결하는 제품 발굴 기법을 아는가? 제품 출시 후에 성과를 개선하는 제품 최적화 기법을 아는가? PM은 외과 의사와 같습니다. 항상 최신 기술을 배우고 자신의 기술을 연마해야 합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사람을 다루는 기술입니다. PM은 직급상 팀원이 없지만 사실상 모든 사람을 이끌어야 하는 리더입니다. 엔지니어, 디자이너와 진정한 협력을 하는가? 영업, 마케팅 같은 이해관계자들과 신뢰관계를 구축했는가? 팀과 회사 전체에 우리 제품의 비전을 설파하고 영감을 주는가? 스트레스 상황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가? 이 세 가지 영역, 14가지 항목을 두고 회사가 기대하는 수준과 현재 나의 수준을 1점에서 10점까지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격차가 큰 영역이 바로 당신의 코칭 포인트가 되는 거죠. 관리자는 이 격차를 줄여주기 위해 구체적인 코칭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 지식이 부족한 신규 PM에게는 고객을 15명 이상 직접 만나보세요 라고 미션을 주고, 데이터 지식이 부족하다면 데이터 분석가와 연결해 교육을 받게 해야 합니다. 팀 협업이 서툴다면 회의에 함께 들어가 팀원들이 어떻게 소통하는지 관찰하고 피드백을 줘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코칭입니다. 막연히 더 잘해봐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진단하고 계획하고 함께 실행하는 것. 기술 리더, 프로덕트 디자이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 리더에게는 고객과 비즈니스에 대한 콘텍스트를, 디자이너에게는 전체적인 디자인 관점과 협업 방식을 코칭해야 합니다. 특히 책에서는 제품 마케팅의 중요성을 길게 강조합니다. 훌륭한 제품 마케팅은 제품을 다 만든 후에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시장을 먼저 이해하고 고객의 언어로 우리 제품이 왜 사랑받아야 하는지를 정의하는 일입니다. 기술은 최고인데 팔리지 않는 수많은 스타트업들의 실패담을 통해 책은 말합니다. 훌륭한 제품에 투자하고 있다면 반드시 훌륭한 제품 마케팅에도 투자해야 한다고 말이죠. 여기까지가 영상의 전반부입니다.
후반부에서는 팀의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을 수립하며 올바른 문화를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시 코리에스트 AI의 임파워드 완전 정복 가이드 후반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반부에서 우리는 평범한 기능 공장을 비범한 임파워드 팀으로 바꾸는 첫걸음이 강력한 리더십과 코칭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리더와 코치만 있다고 팀이 저절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팀이 실제로 일하는 방식, 즉 시스템과 문화를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가 진짜 실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정직하고 건설적인 피드백입니다. 과격한 솔직함이라고도 하죠. 성과 평가 시즌에 가서야 사실은 하고 이야기하는 건 최악입니다. 피드백은 문제가 발생한 그 시점에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반드시 개인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1대1 미팅은 바로 이 솔직한 피드백을 주고받는 공식적인 안전지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훌륭한 PM을 만드는 책임은 제품 총괄에게 혹은 스타트업의 CEO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1대1 미팅은 그 책임을 다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핵심 개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오너십입니다.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는 주주 서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원은 주인처럼 생각해야 하고 따라서 실제로 주인이어야 합니다. 오너처럼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활동이 아닌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것입니다. 직원은 시키는 일을 하지만 오너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책에서 저자는 과거에 신입 PM을 코칭했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오너가 가져야 할 10가지 마음가짐을 설명합니다. 이건 마치 프로덕트 오너의 선서처럼 들립니다. 제가 하나씩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나는 고객, 팀, 회사에 대한 진정한 의무와 책임을 느낀다. 둘째, 나는 팀이 최고의 해결책을 내놓는데 필요한 전략적 배경을 제공할 것을 믿는다. 셋째, 이를 위해 나는 고객, 데이터, 비즈니스, 산업에 대해 끊임없이 공부한다. 넷째, 어떤 장애물이 나타나도 나는 반드시 극복할 방법을 찾아낸다. 다섯째, 나의 성과는 산출물이 아닌 결과로 측정될 것이다. 여섯째, 나는 성공을 위해 필요한 모든 사람과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일곱째, 회사의 리더들은 내가 오너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지 항상 지켜보고 있음을 인지한다. 여덟째, 일이 잘 안 풀리면 내가 책임지고 잘 풀리면 팀에게 공을 돌린다. 아홉째, 팀에 동기를 부여하고 비전을 전파하는 것은 나의 책임이다. 열 번째, 성공을 보장할 책임은 내게 있지만 사람들을 지시할 권한은 없다. 어떠신가요? 정말 가슴 뛰는 선서 아닌가요? 뛰어난 디자이너나 엔지니어들이 PM으로의 전환을 거절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결과에 대한 책임이 주는 압박감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압박감을 기꺼이 짊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너의 첫 번째 자격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시간 관리입니다. PM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이야기입니다. 하루 종일 회의에 끌려다니고 슬랙과 이메일에 답장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제품에 대한 고민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PM들이 밤 10시가 넘어서야 비로소 진짜 내 일을 시작하곤 하죠. 저자는 단호하게 주장합니다. PM에게는 하루에 고스란히 4시간의 보호된 시간이 필요하다고. 이 시간은 이메일이나 회의 시간이 아닙니다. 오직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깊이 있게 고민하는 시간, 즉 제품 발굴을 위한 시간입니다. 만약 이 4시간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PM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습니다. 주 60시간 이상 일하며 번아웃되거나 결과를 내지 못해 실패하거나. 더 똑똑하게 일해야 한다고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똑똑하고 숙련된 PM이라도 그 4시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확보할까요? 가장 큰 원인은 PM이 제품 관리가 아닌 프로젝트 관리 업무에 시간을 쏟기 때문입니다. 일정 챙기고 사람들 독려하고 회의록 정리하는 일들 말이죠.
물론 필요한 일이지만 그게 PM의 본질은 아닙니다. PM의 최우선 책임은 엔지니어가 만들 제품이 만들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즉, 가치 있고 유용하며 구현 가능하고 비즈니스적으로 실용적인 해결책을 찾는 제품 발굴입니다. 이 4시간을 사수하기 위해 나머지 부수적인 일들은 과감하게 차단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자, 이제 개인과 팀의 일하는 방식을 넘어 팀과 팀이 협력하는 방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팀 협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책은 먼저 협업이 아닌 것. 3가지를 정의합니다. 첫째, 협업은 합의가 아닙니다. 모두가 동의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각 분야 전문가의 판단을 존중하고 의견이 다를 때는 실험을 통해 검증하는 것입니다. 둘째, 협업은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PM이 요구사항 문서를 써서 던져주는 순간 협업은 끝나고 폭포수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셋째, 협업은 타협이 아닙니다. 이도 저도 아닌 평범한 결과물로 타협하는 것은 팀의 실패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협업이란 무엇일까요? PM, 디자이너, 엔지니어가 프로토타입을 앞에 두고 함께 모여 토론하는 것입니다. 디자이너는 더 나은 사용자 경험을 제안하고, 엔지니어는 새로운 기술적 가능성을 제시하며, PM은 비즈니스적 영향을 검토합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의 전문성이 충돌하고 융합하며 상상하지 못했던 훨씬 더 나은 해결책이 탄생합니다. 이런 협업의 마법을 경험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PM이 정답을 미리 정해놓고 팀을 설득하려 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임무는 내가 생각한 해결책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사랑하고 비즈니스에도 유효한 해결책을 함께 찾아내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제품 전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제품 조직은 제품 전략이 없습니다. 해야 할 일 목록, 즉 로드맵은 있지만 전략은 없는 거죠. 그 결과 수많은 노력이 낭비되고 정작 가장 중요한 문제에는 집중하지 못합니다. 리처드 루멜트는 말합니다. 나쁜 전략은 실수가 아니라 좋은 전략을 짜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회피한 결과다. 왜냐하면 좋은 전략은 선택이라는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제품 전략이란 제품 비전을 실현하면서 회사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법입니다. 그리고 좋은 제품 전략은 4가지 요소를 필요로 합니다. 첫째, 중요한 몇 가지에만 집중하기 위한 선택. 둘째, 데이터를 통해 얻는 통찰력. 셋째, 통찰을 실행으로 전환하는 능력. 넷째, 끊임없이 상황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관리. 기억하십시오. 선택은 집중을 의미합니다. 꼭 필요한 몇 가지를 결정하는 것은 하지 않을 수많은 것들을 결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선택을 피하는 조직은 절대로 위대한 제품을 만들 수 없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파트입니다. 팀 목표입니다. 많은 분들이 OKR이라는 기법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책은 OKR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한 3가지 전제 조건을 강조합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OKR은 또 다른 형식적인 업무가 될 뿐입니다. 첫째, 기능 개발팀이 아닌 임파워드 제품팀이어야 합니다. 둘째, 개인의 목표가 아닌 팀의 목표에 집중해야 합니다. 셋째, 리더가 제품 전략을 실행으로 옮기기 위해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 전제 위에서 임파워드 팀을 위한 목표 설정은 2가지 핵심 원칙을 따릅니다. 첫째, 구축해야 할 기능이 아니라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로그인 기능 개선이라는 목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신규 고객의 회원가입 성공률 증가라는 문제를 주는 겁니다. 어떻게 해결할지는 팀이 찾아내도록 말이죠. 둘째, 전략적 콘텍스트를 충분히 공유하는 것입니다. 왜 이 문제가 중요한지, 회사의 전체 비전과 전략 속에서 이 문제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팀이 완벽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표 오브젝티브가 풀어야 할 문제라면 핵심 결과 키 리저트는 성공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를 정의합니다.
회원 가입 성공률을 20%까지 올린다처럼요. 중요한 것은 이 구체적인 수치를 리더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팀이 스스로 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야만 팀은 진정한 오너십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비즈니스에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약속과 마감일이 존재합니다. 임파워드 팀은 필요할 때 매우 높은 신뢰도로 약속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제품 발굴을 통해 불확실성을 충분히 제거했다면 이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진정성 있는 약속을 지켜내는 것이야말로 팀이 리더십의 신뢰를 얻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제 긴 여정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책의 마지막 장에서 저자는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자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임파워드 엔지니어입니다. 빌 캠벨은 말했습니다. 임파워드 엔지니어는 회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단일 자산이다. 혁신을 위한 최고의 원천은 엔지니어입니다. 제품 비전은 엔지니어에게 영감을 주기 위해, 제품 전략은 엔지니어가 가장 중요한 문제를 풀고 있다는 확신을 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임파워드 엔지니어란 단순히 코딩을 잘하는 엔지니어가 아닙니다. 그들은 해결해야 할 문제와 전략적 콘텍스트를 제공받았을 때 자신이 가진 기술을 총동원하여 상상하지 못했던 최고의 해결책을 찾아내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이 책 임파워드가 말하는 모든 것은 우리의 평범한 동료들을 바로 이 임파워드 엔지니어, 임파워드 디자이너, 임파워드 PM으로 만들기 위한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60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여정의 지도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능 공장을 넘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결과에 책임지는 미션팀으로.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팀을 변화시키는 작은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일부터 단 하나라도 실행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코리세이아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